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65일 시장이 하락이 나오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만 갖고 계시면은 매수 구간, 매도 구간 이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못 본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포인트를 짚어 드릴 거고, HMM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HMM 분석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,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%대 상승,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%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지수의 키는 외국인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추는 것보다도 가격적인 거를, 여러분들이 종목들의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틀 동안 강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저점 대비했을 때는 여러분들 종목도 한 5%에서 7% 정도가 좀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 하셔야 되는 거는, 잡주를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잡주를 좀 쳐다보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내일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점 대비했을 때 플러스 10% 정도의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좀 여러분들이 종목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타로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, 그리고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도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어요.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매수가가 안 와서 아쉬웠던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, 저는 좀 여러분들 스스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로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, 그래도 못 잡으신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좀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거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거의 60%까지도 밀렸던 부분, 40%까지도 밀렸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잡으시면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노려서 수익적인 부분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팁 아닌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항상 유튜브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타로 드리는 종목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하시면은 좀 재밌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편안하게, 느긋하고 편안하게, 선비처럼 양반처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010-8619-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, 이거 말고도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짜드렸던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오늘 3%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,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제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2%대 묵직하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, 그 다음에 노루페인트도 오늘 2%대의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, 결국에는 가격이에요. 여러분들이 자꾸만 시장 저점에 맞추는 거를 좀 포인트를 두다 보면은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. 그래서 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.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렸던 부분,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 무관하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, 최근에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,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앤세일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절을 잘 칠까,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, 왜 사야 되는 구간에서 왜 어떤 식으로 손절을 잘할까, 손절을 해봤자 마이너스 5% 마이너스 6% 이건가,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사야 되는 시기에는 사고 팔아야 되는 시기에는 팔아야 돼요. 근데 팔아야 되는 시기에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예요. 항상 제일 배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, 우리가 만약에 슈퍼를 가서 과자를 2,000원 주고 샀어요. 근데
알고 봤더니 내일부터는 뭐 50% 세일을 해서 1,000원에 판다 라고 하면은 2,000원에 샀던 사람들이 가장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. 왜냐, 고점에 샀기 때문에. 그거랑 똑같아요. 여러분들 세일 구간에서는 사세요. 막 사세요. 그냥 안 말려요. 대신에 잡주는 막 사지 마세요. 여러분들 잡주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욕먹으면서 기다리세요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RSI 32하권 1년에 한 번씩 삼성전자에서 뭐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RSI 32하 구간에서 매수를 제가 시켜드렸던 부분,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다렸다가 32하권에서 매수를 뭐 75,000원 이하로는 주세요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,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하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벤트 기간을 잘 기다려야지 여러분들 그냥 막 사시면은 물릴 수밖에 없고, 지금 매물대가 보면은 뭐 81,000원대, 81,000원, 뭐 85,000원 위에 이 사이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, 기다리세요. 기다리시면은 좋은 매수가는 다 와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짧게 보는 것보다도 좀 넓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선이 돌파가 나오고 사겠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, 뭐 다른 종목들 보면은 5일선이 돌파를 했을 때 나는 사겠다 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모아서 사면은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CJ 제일제당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. 44만원 이하에서는 담으세요. 분할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니까 분할적으로 담으세요 말을 했는데도 안 담으신 분들은 뭐 답이 없는 거죠. 그리고 분할적으로 담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로 안 담으신 분들도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. 제가 분할적으로 담으세요 하면은 분할적으로 담으세요. 그냥 뭐 막 사지 마시고. 자, 그리고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뭐 6,000원대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뭐 9,090원까지 올라갔네요. 이런 것들 뭐 편안하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뭐 보게 되면은 뭐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답답해요. 엇박자 내시는 분들. 뭐 제가 속이 타들어가요. 저희 뭐 부모님이 뭐 제가 뭐 나이대가 뭐 어르신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, 저희 부모님 나이, 그 다음에 뭐 저희 삼촌 같은 나이 뭐 이렇게 많이 계실 텐데, 그분들 보면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엇박자들 좀 내지 마시고, 이번에 조정을 한번 겪었으면은 분명히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또 오늘 뭐 기사적으로 보면은 장 막판에 뭐 좋아요. 지금 보면은 뭐 삼성 반도체랑 바이오 240조 쏟아붓는다 뭐 이런 내용 자체가 있어서 뭐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렸어요. 75,000원 욕먹으면서 여러분들 사시라고 주세요 빠지면 더 사세요 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안 사셨으면은 뭐 어떻게 해요. 뭐 다시 제가 뭐 내릴 수도 없는 거고, 누구 안 샀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,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다렸다가 좋은 뭐 8만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어떻게 뭐 더 이상 해드릴 말이 뭐 올라오겠죠. 올라올 건데 좀 시간적인 부분 좀 장기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삼성전자가 반도체랑 바이오랑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. 뭐 대표적으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9%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뭐 테스 같은 경우에도 7%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어디서 무엇을 보고 어떤 거를 사야 될까를, 그거는 내일 VIP방에서 좀 매집을, 반도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반도체 공부도 필요하고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랑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고, 아니시면은 뭐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밤새도록 뭐 뼈 빠지게 공부하시고 뭐 내일 좋은 거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내일 반도체 쪽 한번 보셔야 되고,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HMM 같은 경우에도 오늘 5%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만약에 이게 나는 곧 죽어도
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8,0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위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거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고, 지금 여기서도 공매도를 보게 되면은, 자, 공매도 잔고가 뭐 많이 줄었어요. 생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제가 이거를 돌이켜 보다가 보면은 BDI 지수 때문에 상승 곡선이 좀 가팔라요. 그래서 좀 페노션을 같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, 실적은 뭐 같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안 나오는 거를 그냥 아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드리니까 좀 제가 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 다음에 뭐 HM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슈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요. 뭐 파업 자체가 지금 뭐 계속해서 노조 협상 뭐 결렬이 되고 뭐 정신사나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, 뭐 웬만하게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각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뭐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게 만약에 노조에서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, 강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6,800원 정도의 좀 손해가 나올 수 있는 부분, 이게 또 손해가 나오다 보면은 또 재무적인 부분에 아쉬운 흐름 자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HMM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좀 파업을 안 하고 그냥 둥글게 좀 잘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, 좀 저도 웬만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내수로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수출 국가예요. 우리나라는. 자,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좀 이 배가 막혀버리면은 다른 회사들이 수출을 못하고 계속해서 물건이 묶여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이거는 좀 물류 대란으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, 우리나라 또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에도 영향이 미치고, 그 다음에 뭐 재무적으로도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웬만하면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게 또 해결이 되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, 오히려 이게 해결이 됐다 라고 하면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주가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실적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피크 자체는 3월달이 굉장히 피크예요. 재무적으로 봤을 때. 그래서 이거를 뭐 위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파는 것보다도 좀 올해까지는 좀 끌고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. 왜냐,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만약에 꺾이면은 저는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, 이게 뭐 아직까지는 꺾일 기미 자체도 안 보이고, 결국에는 운임지수 자체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것도 HMM 실적에 보태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좀 좋게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새롭게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38,0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왔는데, 내일은 좀 반도체 쪽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거, 엇박자 내시지 마시고 좀 정박자로 타야 된다. 그리고 시장 저점 맞추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장이 뭐 950에서 튕기고 960에서 튕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종목들의 메리트 있는 매수가 찾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, 여러분들한테는.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부분은 다 걸려요. 뭐 종목들의 속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,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잘 잡아놨다라고 하면은, 좋은 종목을 잘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회의를 갔다 와도 마이너스 10% 아무것도 대응 못하고 쩔쩔매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